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단독 명의와 공동 명의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별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경우에 따라 공동 명의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앞두고 단독 명의와 부부 공동 명의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연 어떠한 선택이 절세에 유리한지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까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개인별로 부과되죠. 과세 표준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독 명의보다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절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공동 명의일 때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 세금 종류별로 부과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세 방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 보유, 처분, 단계별로 여러 종류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장 먼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구입한 금액에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지분만큼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 명의로 하더라도 취득세액의 합계는 단독 명의로 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공동 명의로 취득하면서 부부 중 한 명이 취득자금을 모두 부담하거나 기존 단독 명의 주택을 무상으로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간 증여재산 공제 금액인 10년간 6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부 중 일방의 재산가액이 시가 표준의 9억 원이 넘게 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배제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입니다. 주택을 보유하는 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임대 수입이 있으면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개별 부동산의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지분만큼 나누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단독 명의와 공동 명의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별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경우에 따라 공동 명의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단독 명의 1가구 1주택자에게는 9억 원, 그 외의 경우에는 인별 6억 원이 공제됩니다. 공동 명의의 경우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과세 표준이 인별로 분산되어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가액이 9억 원보다 낮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단독 명의와 공동 명의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 명의로 보유 주택 수가 늘어날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1가구 1주택 단독 명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고령자 및 장기 보유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엔 오히려 공동 명의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임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뭐가 유리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임대 수입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인별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동 명의일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는 임대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월세 합계가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의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에 적용되기 때문에 단독 명의와 공동 명의의 차이가 없습니다. 단, 과세 대상 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가 할 경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단계에서는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도 인별 누진세율로 과세하므로 공동명의 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어차피 부담해야 될 세액이 없기 때문에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유불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가급적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판단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